한동안 바빠서 유튜브 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 보니 제가 9개월 전쯤에 올린 의사인 내가 영웅 이국종을 싫어하는 이유란 영상이 나름대로 알고리즘을 타서 조회수 11만을 찍었네요. 영상에 대해서 공감해주시는 분도 많았지만 이국종 교수를 욕보이거나 모욕한 영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요와 댓글 테러도 많았어요. 정말 지금까지 평생 들어본 욕보다 욕을 더 먹은 것 같아요. 저 정말 장수할 것 같습니다. 악플들 몇 개만 읽어볼까요?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해요. 이 사람은 싫어하는 이유가 단지 질투심처럼 보이네. 혼자만 영웅되는 꼴이 보기 싫은 건가? 시기 질투하고 자빠졌네. 누가 이름나고 좋은 평 나면 배 아파 못 견디는 악마 같은 놈들. 댓글 중에는 나름대로 수용할 만한 비판들도 있었지만 제가 악플이라고 치부한 댓글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를 비롯한 의사들이 이국종 교수를 부러워하고 질투한다는 것들이었어요. 앞선 영상도 사실 그래서 찍은 영상이라고 악플을 다신 분 중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국종 교수가 정말로 부럽고 질투가 난다면 저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는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부러우면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합니다. 별 의미 없는 욕을 하거나 흉을 보는 것보다 그 사람처럼 되도록 노력하는 게 저 자신에게도 훨씬 의미 있는 일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국종 교수가 부럽지가 않아요. 제가 만약 이국종 교수가 부러웠다면 저는 일반외과 전문의를 따고 펠로우를 한 다음에 이국종 교수처럼 외상센터에서 일을 하는 길을 택했었겠죠. 이국종 교수가 예전에 인터뷰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외과 의사는 그렇게 힘든가? 이번에 아주대 병원 외상외과 전공의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외과는 막노동이나 마찬가지다. 매일 핏물과 오물을 뒤집어 써가며 일한다. 피가 인체 무게의 5%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 절반만 모자라도 환자 사망으로 이어진다. 매일 헬기를 타고 위급한 순간에 헬기 안에서 손끝으로 피를 막고 응급수술을 한다. 이후에도 수차례 수술을 거치고 겨우 환자를 살려낸다. 외과 의사는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온종일 서서 손으로 수술해야 한다. 수술을 마치면 진이 빠진다. 그러다 보니 체력적인 부담이 많다. 직업의 평균 수명이 짧다. 밤에는 또 어떤가? 남들 퇴근하는 시간에 야간 응급수술을 할 때가 많다. 그동안 몸이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 한쪽 눈이 뿌옇고 무릎 관절과 어깨가 좋지 않다. 예전보다 소화할 수 있는 수술 건수가 많이 줄었다. 지금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낀다. 힘들어서 그냥 그만두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수술방에서 수술 도구를 집어던지고 나가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저 환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제자리에 있는 것이다. 의대 시절로 돌아가서 진료과를 다시 선택한다면 외과를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다시는 외과 의사를 하고 싶지 않다. 대학병원을 그만둬도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외과, 외상외과는 나가서 할 일도 없다. 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의대 자체를 안 가고 싶다. 아니면 환자 생사의 갈림길에 있지 않은 진료과에 가면 좋을 것 같다. 지금도 외딴 곳에 가서 조용히 혼자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왜 의사가 됐지, 왜 외과 의사가 됐지 라는 생각이 든다. 자, 이국종 교수 본인조차도 본인 스스로 외과 의사가 된 걸 후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도 의사이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과도한 희생과 헌신을 강요당하는 삶보다는 본인과 본인 가족의 안녕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란 동물의 본성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드라마가 인기죠. 드라마에서는 키 크고 잘생기고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주구장창하지만 틈틈이 취미로 밴드 활동까지 하는 훈남 소아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실 현실 세계에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천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가슴을 열고 10시간 정도 수술을 한 다음에 손 닦고 나가서 밴드 연습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보통은 쓰러져서 바로 잠을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잠도 수술 후 아기의 상태나 여타 다른 응급콜에 의해서 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의대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라서 피부과 재활의학과 같은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들을 선택하는 걸까요?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옥 같은 입시에서 최상위권을 찍고 입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적으로 인내심이 강하고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사람 살리는 과에 뼈를 묻겠다고 굳은 다짐을 한 학생들도 병원 실습 돌면서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옆에서 이국종 교수 같은 분들이 생활하는 걸 봐보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누가 그 학생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잠도 못 자는 일을 하면서 혹여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만 있어도 수억 상당의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심지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는 건 어려운 일인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국종 교수가 부럽거나 질투가 나거나 해서가 아닙니다. 외상외과, 소아외과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과들의 의료 수가는 반드시 현실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같이 필수 진료과의 저수가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의사들은 이런 사람 살리는 과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필수 진료과 의사가 없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겠죠. 악플을 다신 분들의 시각처럼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들이 여타 의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면
아니, 부러움은 제쳐주고라도 최소 기피하는 과가 되지 않으려면 그분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에 맞는 보상과 대우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당근은 없고 채증만 있는 세상에서 누가 외과 의사를 하려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국종 교수가 다른 의사들의 부러움을 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보며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